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대에 나올 만한 후보 중에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헤어질 결심이라고 말했지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현직 대통령이 미래 권력을 만들 수는 없어도 미래 권력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적을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용산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걸 마땅찮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이는 털어져 있는 것 같고 뭐 한때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 약속 대련은 아니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두 분의 사이는 털어진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도 국힘 내에서 우리 흔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누가 당대표로 좋으냐 일반 국민 대상 또는 당원 대상 해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에서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팬덤이 워낙 강력하고 세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나머지는 다 족탈불급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평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나마 그 옆에 작은 집으로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져서 조국도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 당 안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국힘 내에서 그러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누구냐? 응? 그리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야당 대표랑 대척점에서 있는 쪽은 뭐냐? 그럼 검사 출신이라는 게 강점이에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 게다가 팬덤 있는 정치이다고 하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그 대통령과의 구리를 떠나서 그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유권자들은 또는 국힘의 당원들은 다음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장에 기사하면서 지는 것도 싫지만 만약 이렇게 가서 다음 대통령 선거 진다 그러면 그건 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도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작심하고 나온다 하면 망하실까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온다고 했을 때 당시에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중간급 지도자들이 안 된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막았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그쵸. 왜? 팬덤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그 에너지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쵸. 여기서 제가 볼 땐 그 길이지 않을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밖에서 또 막 준동할 수 있어요. 딴 세력들이 막. 그래서 지금이 약간 고비의 결절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윤 대통령은 일점불사 이런 각오로 덤비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최상병 관련해서 여권 내부의 목소리가 자꾸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흔들리고 있다. 내부의 자존질이 나서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우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쪽으로 가는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보수 세력이 주저하는 거는 또 탄핵?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당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같은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건 막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길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맥시멈한 해법은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기단축 개헌하자. 이렇게 하면 물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 탄핵이 돼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힘이 또 그 꼴을 당할까? 아닐 거다. 그러면 좀 더 큰 아까 말한 맥시멈 솔루션으로 임기단축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나마 약간의 그까지는 안 가도록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진솔하게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까지 재앙적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두 가지인데 둘 다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됐고.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국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단축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사과하고 뭐 전향적인 이런 이걸 놓고 보면 일단 사과를 첫 번째 스텝으로 놓고 보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임기 단축인데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마지막 뭐 선물 정도로 이제 국힘 내부적인 그렇죠. 내부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근데 다만 이제 뭐 외부 환경이 뭐 여론 지지율이라든가 그 외 여러 것들이 상황적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알기로는 네.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들,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물러나셔야 된다. 네. 그럼 탄핵 간다라고 단판을 지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이기고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하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가 막판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예, 그쵸. 상황이 이미 늦어서 그건 안 된다. 결단할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몇 사람이 압박한다고 해서 당연히 뭐 그렇게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결단할 시점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못 먹어도 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면 그러면 이제 국힘이 결단할 수도 있겠죠. 국힘이 결단의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국힘 입장에서 우리도 대선 치러야 되고 네. 이 당은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당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네. 당신이 책임을 지고 네. 결단하세요 했는데 안 한다. 그럼 이 당이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도부가 이제 서지고 그 지도부가 누구냐 뭐 이런 두고 봐야 것들이 돼야 되죠. 아직 먼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해서 그거 살짝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출마는 하실 걸로 보시죠. 어떠세요? 지금으로 보면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워낙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당내의 갈등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지금 당이 취하고 있는 노선은 용산하고 같이 간다라는 건데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네.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다른 안티 솔루션, 안티 테제로서의 상징성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으려면 용산에서 야, 이번에는 참고 내가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쪽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된다는 지금 추론은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쉽지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 이건 그냥 아주 작은 그거긴 하지만 뭐 김은국 씨 만나고 막 이러는 것도 그냥 뭐 편하게 뭐 밥 먹으려고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뭔가 계산이 있는 뭔가의 행보가 아닐까라는 해석들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내에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음 대선을 먹고 가기 쉽다. 그렇죠. 쉽죠. 예. 그랬을 때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스탠스를 가장 갖고 가는 게 뭐 안철수 의원도 그걸 좀 해보려고 하나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약하고 그럼 결국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럼 정치인들의 의리를 윤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치인이 궁극적으로 배신하면 안 될 사람은 국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누구 특정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국민을 저버리는 게 그야말로 배신인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딱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딱 중심에 놓고 정치인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몇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저 당도 민심을 먹고 사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망, 큰 뜻, 이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경험해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해봤기 때문에 학습 경험이 워낙 많아서 탄핵을 그냥 당했다가는 이거는 그냥 또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는구나. 사실 그때 그 당은 존폐의 기로에 섰어요. 그쵸. 당이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뭐 해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국힘이 사실은 뭐 회복 탄력성은 있는 정당이에요. 차떼기 정당에서도 살아왔고 뭐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 당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꿔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됐을 때 잘할 거에 대해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정치에 대한 이해, 고민이 전혀 없다. 이건 그냥 본인이 특수 수사하듯이 그냥 몇 가지 이게 수사 단서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아, 네. 여론 만드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사 단서를 흘리는 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유무죄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는 네네. 쪽으로 몰고 가는 거. 국민 여론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메시지 관리를 잘했냐? 그럼 프레임을 잘 짰냐? 그럼 전략이 있었냐? 인물 구도는 그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 우리가 정치 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뭐 한 5가지만 크게 대별해서 보더라도 뭐 B조차 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C 아니면 D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또 정치가 사람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예 저는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봐온 모습만 봐서는 썩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점수는 C 아니면 D다. 근데 새로 대표가 되더라도 그 수준을 능가할 것 같진 않다. 모르죠. 근데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또 그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워낙 영민하고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 틀을 깨고 나올 수도 있죠.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죠. 아마 지금 본인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텐데 근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워요. 예를 들면 뭐 도서관 가서 막 네. 사진 찍히고 하는 거, 왜 저렇게 하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 아니 오래 계셨던. 그 어떤 분이 그 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네. 저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배낭 하나 메고요, 백팩 하나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됩니다. 특히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특히 백화점보다는 시장을 가셔야 돼요. 그분은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시장에서 이 자판 놓고 일하시는 분, 물건 파시는 분들, 민심을 좀 듣고 고사리 팔고 나물 파시는 분들 앉아서 얘기 듣고 눈높이 맞춰보고 그 사람들의 주름이 왜 생겼는지, 그 사람들 하루 일과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디에 그 사람들이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화를 시켜야 돼요.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반 서민과 네. 자신을 동기화시켜야 되는 작업을 하려면 전국을 그냥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야, 넌 너끼리 하라. 나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너끼리 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도서관 안에서 우아하게 뭐 책 보는 거 이런 거 연출하는 거 저게 뭐 꼭 맞나? 제가 만약에 연출자라고 옆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국민과 좀 더 이렇게 좀 괴리된 폭을 좀 좁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분은 잘 봐야 엄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상쇄할 필요가 좀 있는. 그럼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보수는 네. 이 서민 중산층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권력을 잡았고 네. 못한 사람은 못 잡았어요. 다니면 돼요. 그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많을 텐데. 이거는 되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꿀팁 같은데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면 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어쨌든 대선을 생각한다면 대선은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만 갖고는 안 되고 이 확장을 더 해야 되는데 그 확장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부할 얘기할 때 이건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내 지지 기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되게 전대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들이기 되게 좋은 걸 쏘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정리하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만나기만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라는데 또 해야죠. 근데 요것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정치 개혁이다, 정치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하세요? 저는 지구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다고 평가하세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당이 이른바 저작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네. 보통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구당을 당시에 없앨 때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돈 먹는 하마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네, 보시는 이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정치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게 지구당이었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원협의원이 뭐 지역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공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 개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패할 우려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 장치들을 더 촘촘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좀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저 정치인의 지지 기반이라는 게 다 원외구나. 원외 위원장들은 떨어진 것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분함? 네. 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하고 싶죠.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난 뒤에 느끼는 열패감이란 건 또 뭐냐면 현역과의 엄청난 격차. 현역 프레임이 없는 것에 대한 격차. 이게 또 두 번 절망하거든요. 그쵸. 선거 떨어지고 절망하고 원외위원장을 해볼 때는 또 현역한테 차별당하는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지구당을 만들면 지구당 후원회라는 것도 옛날에 다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이 좀 훨씬 나아져요. 그런 점에서 그 요구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했던 것 같고 저 내피셜입니다. 네. 뭐 팩트를 모르겠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만 저는 그게 뭐 정치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당과 국민 사이 또 당신과 민심 사이를 좁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에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한다고 해요. 그 뭐 인도 방문이랑 옷값 특활비 등 다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이 김정숙 여사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계셨던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고민정 의원은 좀 입장을 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도부 내에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당 차원에서 뭐 대응할 만한 거리가 못 되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안 지금 된다. 김정숙 여사 특검이라는 게 국민들이 야 그거 해야 되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이미 야인으로 돌아가신 분이고 그잖아요. 저는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이제 당대표 나가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정세에 호응하는 뭔가 액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치권 속설 중에 있잖아요. 만지면 커진다고. 자꾸 건드려서 야간에 공방이 되면 이게 커져요. 굳이 키울 필요 없다.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사안도 못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이게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네. 차라리 윤상현 의원이나 더 넓게는 국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게 민심에 소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슈로도 그럴 정도가 아니고 정신 못 차렸다. 네, 하나로 정리해 주시네요. 힌트를 잘못 맞췄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